오늘은 가지 말고 나랑 있어요. 그는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때는 여름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정숙 헤어의 문을 여는 김정숙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오늘은 아들 민우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니까요. 30년 넘게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날입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평생 단 한 번뿐인 아들의 결혼식 완벽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우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숙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꼭 젊은 시절 그 사람을 닮았네요. 그래, 다 됐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지네. 꼭 내 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이야. 정숙의 말에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아버지께 연락드렸어요. 오늘 결혼식에 오신대요. 정숙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3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병국, 윤병국. 한때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떨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의 아버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민우야. 내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오시는 게 당연하지. 담담한 척했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봄날의 햇살처럼 화사했어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죠. 정숙은 주례석 옆에 마련된 어머니 자리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예식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흰머리가 섞인 머리에 약간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윤병국이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도 정숙을 발견했는지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정숙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식이 시작되고 민우와 새 며느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정숙의 시선은 자꾸만 객석 뒤편에 앉은 병국에게로 향했어요. 한때는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신랑 어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정숙은 정신을 차리고 단상으로 올랐어요. 준비한 축사를 읽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병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 민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이 되길 바랍니다. 새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병국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이 흘렀어요. 오랜만입니다, 정숙 씨. 병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숙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잘 키우셨네요. 당신 없이도 잘 키웠어요. 의도치 않게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병국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정숙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벽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그날의 만남이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를 다듬으며 문득 병국의 모습이 떠올랐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깊은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단골 손님인 오경자 씨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정숙은 미소로 얼버무렸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정숙은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바쁘세요? 아니, 지금은 한가하네. 웬일이야,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집에서 쉬어야지.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결혼식 비용 정산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정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웨딩홀이랑 식사 비용이 이렇게 싸다고?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비용의 반을 부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왜 그런 걸 받았어? 우리가 도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어머니, 아버지도 저한테는 부모잖아요. 평생 한 번뿐인 아들 결혼식에 뭐라도 하고 싶으셨대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가 나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죠. 아버지께서 내일 서울에 오신대요. 작은 찻집을 하시는데 프랜차이즈 계약 때문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만나서 뭐하게? 할 말도 없는데 그냥 인사도 드리고 감사 인사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도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국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그냥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정돈하는 모습은 마치 소녀 같았죠.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병국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이 왠지 외롭게 보였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숙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병국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결혼식 비용.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럴 필요 없었는데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병국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준 게 없으니 이 정도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정숙은 갑자기 울컥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병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미용실 운영하고 혼자 살고. 정숙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강원도에서 작은 찻집을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딱 좋은 일이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전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남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정숙 씨, 병국이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네, 아니, 그냥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정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 속에서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가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정숙은 미용실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병국 씨?
저 정숙이에요. 아직 서울에 계신가요? 통화 후 1시간 뒤 정숙은 동네 찻집에서 병국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했죠. 제가 제안할 게 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옛 동네 기억하세요? 거기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병국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가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30년 전 함께 살았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신혼부부였고 민우가 태어났던 곳이었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 많이 바뀌었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병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저 골목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살았던 작은 반지하 집은 이제 작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민우 첫돌 잔치했었죠. 병국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이웃들을 초대해 돌잔치를 열었던 날, 병국이 민우를 안고 기뻐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국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죠. 사업 실패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당신한테 상처만 줬어요. 그 말에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근처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병국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급하게 나와서 깜빡했네요. 병국은 가방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냈습니다. 작지만 같이 쓰시죠.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병국이 정숙의 어깨가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을 그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저기 보세요. 그 분식점 아직 있어요. 병국이 가리킨 곳을 향해 두 사람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식점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메뉴는 바뀌었지만 가게의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자주 떡볶이 먹었었죠.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매운 거 좋아하셨죠? 저는 맵찔이라고 놀리곤 했잖아요. 병국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옛 추억을 나누며 떡볶이를 먹는 동안 시간은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병국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만나고 나니 그동안 얼마나 당신이 그리웠는지 알겠어요. 정숙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병국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강원도로 돌아가야 해요. 계약이 끝났거든요. 병국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 같은 이 감정을 또 놓아야 한다니.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병국이 물었습니다. 집에 가야죠. 정숙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국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정숙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같이 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끝이 우연히 스치자 정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병국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정숙의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놀라 올려다보니 병국은 앞만 보고 걷고 있었지만 그의 귓가는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정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 늦가을의 축축한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어요.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30년 전의 그 감정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 빛나는 저녁, 정숙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은 바뀌어도 그녀의 생각은 계속 병국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내일이면 그는 강원도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만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 뭐람?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던 술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맥주 두 캔을 비우고 나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문득 정숙은 휴대폰을 들어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우야, 아버지 어디 묵고 계신지 알아? 전화를 끊고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그러고는 맥주 4캔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을 나섰죠. 택시에서 내린 정숙은 작은 비즈니스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이게 미친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호텔 로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500열한 호실 앞에 서서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노크했어요. 누구세요? 병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정숙이에요. 문이 열리고 놀란 표정의 병국이 나타났어요. 그는 편안한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냥 작별 인사도 할 겸 맥주 한 잔 하려고요. 병국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호텔 방은 깔끔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싱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병국은 서둘러 가방과 옷가지들을 정리했어요. 앉으세요. 컵이 있을 거예요. 병국이 작은 미니바를 열어 유리컵 2개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채웠어요. 마침 비가 오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병국은 맥주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맥주 거품이 부드럽게 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건강하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병국이 대답했어요. 첫 모금을 마시고 난 후 병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냈어요. 당신이 내일 간다고 해서 왠지 더 보내기 싫었어요. 병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한 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냥 잊으세요. 제가 술이 좀 취했나 봐요.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병국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병국은 조심스럽게 정숙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그동안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국은 부드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세요. 내가 또 당신을 울리네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병국은 천천히 정숙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얽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빗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병국이 천천히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어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시작된 포옹은 침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감각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벽녘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정숙은 병국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국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병국은 정숙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강원도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과 다시 찾은 사랑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곁에 누워있는 병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병국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일어났어요? 병국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당황해 고개를 돌렸어요. 네. 몇 시죠? 7시예요. 아직 이른 아침이니 더 쉬어도 돼요. 정숙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어제 제가 술에 취해서. 병국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그 진실한 눈빛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강원도로 돌아가시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국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래 비울 수가 없어요. 정숙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 같은 이 감정을 또다시 놓아야 한다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침 드실래요? 호텔 앞에 좋은 식당이 있어요. 병국이 분위기를 바꾸려 제안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런데 먼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야겠어요.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비가 그친 후에 도시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숙의 집에 도착해 병국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숙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민우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입학식. 그가 놓친 아들의 모든 순간들이 거기 있었어요. 다 준비됐어요. 정숙이 나왔습니다.
병국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민우가 정말 잘 자랐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숙은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민우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병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정숙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동네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엇처럼 느껴졌어요. 12시 기차를 타야 해요. 병국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습니다. 병국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병국이 기차역 앞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플랫폼에 선 두 사람,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병국이 자신의 가방을 들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 이번에는 제대로 인사할게요. 정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미소 지었어요. 건강하세요. 가끔 전화해요. 병국이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요. 행복하게. 열차 출발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병국이 천천히 정숙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병국이 열차에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정숙의 마음에 강한 충동이 일었어요. 병국 씨, 정숙이 소리쳤어요. 병국이 돌아보았습니다. 정숙은 달려가 그의 앞에 섰어요. 이제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국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에는 당신이 떠났고 내가 잡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잡고 싶어요. 병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정숙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더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병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양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원도에 제 가게가 있고,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떠나지 말아요. 병국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숙도 환하게 웃었어요. 열차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역을 빠져나왔어요.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거리를 걸으며 정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일까? 하지만 병국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는 걸. 어디로 갈까요? 병국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일상은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정숙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이제 보름이 지났어요. 병국은 강원도 찻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통화를 했고 결국 조카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거죠. 그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네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병국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요. 일찍 미용실 문을 열어야 해요. 병국은 정숙 뒤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아직 새 일자리도 구하셔야 하잖아요. 병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요즘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 쉽지는 않았지만 차분히 찾아보고 있었죠. 오늘은 민우가 온다고 했죠? 병국이 물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네, 저녁에 온대요. 아직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우에게 두 사람의 재결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숙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어요. 함께 말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병국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함께 말해요. 그날 저녁 민우가 도착했을 때 정숙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민우의 시선이 뒤에 서 있는 병국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들어오렴.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과 병국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민우야, 우리가 할 말이 있단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미 눈치챘어요. 두 분이 다시 만나고 계신 거죠?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숙과 병국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연락이 잘 안 되셨고요. 병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두 분이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네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의 이해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그냥 한 가지만 궁금해요. 민우가 병국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나지 않으실 거죠? 병국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민우는 아내 이야기를 했고 정숙과 병국은 서로 다시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우가 돌아간 후 정숙과 병국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숙은 병국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잘 됐네요. 정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국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요. 민우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침묵 속에서 병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아. 정숙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병국은 예전에 그녀를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정숙아.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병국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미용실로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병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기대되었죠. 미용실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인 오경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 같아서요. 오경자 씨는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이 그녀의 머리를 감기는 동안 미용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여기 커피 한 잔 가져왔어요. 병국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병국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병국이 나간 후 오경자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분 누구세요? 혹시 남자친구? 정숙은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게, 아이고, 정말 남자친구셨네. 잘 됐네요, 사장님. 오경자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문은 동네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정숙 헤어 사장님이 새 남자친구가 생겼대. 하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병국과 함께 걸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병국은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비록 큰 직업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 충분했어요.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행복이 쌓여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병국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정숙아, 다음 주 주말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정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바다가 보고 싶네요. 강릉 바다는 어때요? 병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오랜만에 여행 가요. 강릉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여행을 계획했어요. 마치 새로 만난 연인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있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진 사랑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정숙은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고 동네에서 유명한 수다쟁이 박영자 씨가 들어왔어요. 정숙 씨, 요즘 소문이 파다하던데. 박영자 씨는 대뜸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의 머리에 집중했어요. 무슨 소문인데요? 아이고, 모르는 척하네. 30년 전 이혼한 남편이랑 다시 산다면서?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정숙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정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영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 그 나이에 뭐하러 다시 시작해? 혼자 사는 게 편할 텐데.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죠. 박 씨,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박영자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조용히 웃음을 참으며 정숙의 당당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이 일을 병국에게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용실에 박영자 씨가 왔었어요. 우리 이야기로 수군거리더라고요. 병국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어요. 많이 불편했겠네요. 미안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아요. 병국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텐데 남의 말이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만 곁에 있으면 됐지. 정숙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국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숙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어. 다음 주 토요일 정숙의 미용실에 민우와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관리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나갔어.
왜 그러니? 정숙이 궁금해했어요. 민우와 그의 아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은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자르던 가위가 멈췄어요. 정말? 정말이니? 민우의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2달 됐어요. 정숙은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병국이 생각났어요. 그도 할아버지가 되는 거였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 정숙이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국이 돌아오자 정숙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병국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요? 병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병국은 갑자기 정숙을 안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아, 이게 다 꿈인가 싶어. 정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손주도 함께 키우고. 병국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정숙아, 우리 다시 결혼하면 어떨까요? 정숙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어요. 병국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토요일 오후 정숙의 집 작은 마당에는 특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만든 간이, 아치와 들꽃으로 장식한 테이블, 그리고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병국이 마당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딱 우리답게 좋아요. 오늘은 2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날이었어요.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로에게 다시 한번 평생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머니, 이거 여기 두면 될까요? 민우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의 아내는 배가 약간 나온 모습으로 꽃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3개월 차였지만 이미 작은 생명의 존재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어머님, 정말 예쁘게 꾸며졌어요. 민우의 아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애쓰지 말고 쉬엄쉬엄 해. 오후 4시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미용실 단골 손님 몇 명과 병국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민우 부부가 전부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어요. 정숙은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품위를 잘 살려주는 옷이었어요. 병국은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2사람의 모습이 참 어울렸어요. 긴장되네요. 병국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웃음을 참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무슨 20살 청춘도 아니고. 하지만 사실 정숙의 마음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전 그들의 첫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의 주도로 형식적으로 치러졌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온전히 2사람의 마음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었죠. 시작할까요? 민우가 2사람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숙과 병국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간이 스피커를 켜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과 병국은 천천히 아치 아래로 걸어갔어요. 민우가 즉석에서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는 조금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셨지만 결국 다시 만나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축하해 주세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병국도 감격에 차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약속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병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작은 종이를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내가 30년 전 너를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우울증에 빠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때 나는 너와 민우에게 상처만 주고 떠났지. 그 후로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운명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남은 인생 동안 너의 곁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아프지 말고 늘 웃으면서 함께하자. 사랑해, 정수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떨리는 손으로 작은 메모를 꺼냈어요. 병국 씨, 처음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 원망, 그리고 그리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당신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날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행복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민우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반지 교환을 하겠습니다. 민우가 작은 쿠션을 들고 왔습니다. 그 위에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두 개의 은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정숙과 병국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만났을 때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키스해 주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병국은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맞춤했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자, 이제 케이크 자르시고 축하 인사 나눠요. 민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작은 테이블로 이동하여 정숙과 병국은 함께 케이크를 잘랐어요.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며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민우 부부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민우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집에 둘만 남자 정숙과 병국은 마당의 작은 그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꿈만 같네요. 병국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꿈 같아요. 당신 앞에서 약속했지만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정숙은 병국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병국 씨, 정숙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병국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요. 다시 받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이 60이 넘어 다시 시작된 사랑.
늦은 나이에 찾은 행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정숙과 병국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사랑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용기를 내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는 작은 행복들.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를 함께 기다리며 꿈꾸는 미래까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해서 행복하세요? 정숙과 병국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라고요.